반갑습니다. 과학 멘토입니다. A. 원소와 주기율의 발견 156번.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두 개를 골라보자고요. 1번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틀렸죠. 입자란 표현을 안 쓰지. 성분이니까 원소는. 입자는 원자라는 개념에 쓰는 거지. 그게 틀린 표현이야. 이 기본 입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성분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지. 그게 틀린 표현. 2번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고요. 맞는 표현.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가 약 110종류 맞고. 4번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종류에 비해 매우 적다. 맞죠? 5번 모든 물질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틀렸죠. 원소 한 종류로만 되는 물질도 되게 많죠. 흑연 같은 거나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런 거는 탄소 원소로만 되어 있잖아. 그래서 틀린 표현. 6번 원소는 성질에 따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구분하죠.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1번하고 5번이 답이 되죠. 157번 그림은 주기율의 발견과 관련된 과학자들인데 시대 순으로 보자고. 자, 데베라이너가 가장 먼저 새쌍 원소설이죠. 새쌍 원소설. 그다음 멘델레이프가 원자량, 그러니까 원자의 상대적 무게지.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한 사람이 멘델레이프. 모줄리가 현재 주기율표의 모태가 되는 거지. 원자 번호 순서대로. 그래서 다가나 4번 되겠습니다. 158번 주기율의 발견과 관련된 과학자 설명인데 봅시다. 기읍 데베라이너는 새쌍 원소설이 맞고요. 니은 멘델레이프는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한 게 아니고 원자량 순서로, 그러니까 원자들의 상대적 무게, 질량 순서로 배열했다. 틀렸고요. 모줄리는 최초의 주기율표가 아니고 최초의 주기율표 누가 만든 거야? 멘델레이프가 만든 거지. 그게 틀린 거야.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159번 멘델레이프에 의해 제안된 주기율표와 모줄리에 의해 제안된 주기율표의 차이점 쓰라는 거니까 멘델레이프는 뭐 순서로?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고 모줄리는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했다. 이 차이가 가장 크죠. 160번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학자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자고. 1번 라부아지에 자,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 번호에 의한 것인 거는 모줄리에 의해서 발견된 거니까 이건 아니죠. 라부아지에는 여기 나와 있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않는 물질들을 원소로 정의하고 33종의 원소들을 분류한 게 라부아지에가 한 거지. 2번 유렌즈라는 사람은 옥타브설이죠. 옥타브설.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 시 다음에 또 도가 오잖아. 이렇게 반복된다고 성질이. 그게 옥타브설이거든. 그래서 틀렸죠. 이것도. 새쌍 원소들을 관계는 우리가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인 거잖아. 틀린 표현이고. 3번도 틀렸죠. 4번 모줄리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로 배열한 거는 멘델레이프가 말한 거잖아. 그래서 틀렸다. 멘델레이프 원소들의 상대적 질량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원자량과 같은 말이죠. 이게 맞는 표현이네. 멘델레이프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B 주기율표 161번 현대의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을 배열한 기준은 당연히 원자 번호죠. 원자 번호 2번이 답이 돼요. 매우 쉬운 문제죠. 162번 다음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고 칸을 채워봅시다. 현대의 주기율표는 누가 만든 거냐면 모줄리가 만든 거고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한 거잖아. 자, 주기율표의 각 가로줄을 우리가 뭐라 그래? 주기라 그러고요.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죠. 이거 두 개 찾는 거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3번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고. 1번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한 게 맞고 7개의 주기와 18개의 족 맞죠. 7주기 18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맞는 표현.
3번 같은 조계에 속한 원소들은 성질이 비슷하죠. 같은 조기라는 거는 가족이란 뜻이잖아. 성질이 비슷하다고. 맞는 표현. 4번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는 주로 비금속이 있는 게 아니고 금속 원소가 분포하죠. 틀렸네. 주기율표에서 이쪽이 다 금속이잖아. 금속. 그죠? 그래서 왼쪽하고 가운데는 금속 원소가 배열되어 있어. 오른쪽이 비금속이고. 그 다음에 5번 탄소는 2주기 14주기 맞고 주기율표 외우고 계시죠? 6번 마그네슘과 염소는 같은 주기가 맞죠? 둘 다 3주기잖아. 마그네슘 여기 있으면 염소는 여기 오른쪽에 있잖아. 같은 주기에 배치돼 있어.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틀린 거는 4번만 답이 되겠죠? 164번 플로린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걸 찾으라는 거니까 플로린이 몇 쪽 원소야 친구들? 17쪽 원소잖아. 그래서 할로젠 원소거든. 17쪽 원소는 할로젠 원소 플로린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 4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꼭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염소 브로민 보이시죠? 염소 브로민 성질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죠. 165번 주기율표가 나와 있고요. 원소를 매칭해보자. A는 바로 수소가 되죠. 그 다음에 B는 플로린, C가 염소인 걸 바로 찾고 문제를 풀자고요. 지금 기역은 족이지 주기가 아니고 족이 되는 거고 니은이 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틀렸고 A는 수소잖아. 수소는 금속이 아니고 비금속이야. 그래서 금속이 아니야. 틀렸고 그 다음에 B와 C는 당연히 같은 족이니까 성질이 비슷하겠죠. 우리가 할로젠 원소로 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D것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16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원소를 찾으라고. 일단은 광택이 나고 열 잘 통하고 전기 잘 통해. 무조건 금속이죠. 금속 원소를 찾으라는 거잖아. 헬륨 비금속, 질소 비금속, 산소, 염소 비금속, 플로린도 비금속, 나트륨은 금속이네. 4번이 답이 됩니다. 매우 쉽죠. 167번 자 원소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금속과 비금속을 분류해보자. 금속만 찾아보자고. 리튬 금속, 마그네슘 금속, 칼륨 금속 3개 금속이야. 그래서 리튬, 마그네슘, 칼륨 이거네요. 나머지는 다 비금속이야.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이것도 매우 쉽죠. 168번 금속 원소의 성질, 공통적인 성질을 3가지 쓰래요. 써봅시다. 첫 번째 광택이 나고요. 금속은. 두 번째 전기가 잘 통하죠. 전기 전도성이 있고. 세 번째 열도 잘 통하죠. 열 전도도 잘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의 무한히 펴지잖아. 우리 펴짐성이라 그러지. 펴짐성이 있고. 다섯 번째 실처럼 가늘게 뽑을 수 있거든. 그래서 뽑힘성이라 그래. 뽑힘성도 가지고 있다. 뭐 이 중에 3개 쓰시면 답이 되겠죠. 169번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2개를 골라보자고요. 1번 금속 원소의 수는 비금속 원소의 수보다 적다. 틀렸죠. 훨씬 많죠.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 이쪽이 이렇게 전부 금속이거든. 나머지 비금속 얼마 안 되죠. 그래서 비금속은 얼마 안 돼. 대부분 다 금속이야.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요. 2번 금속 원소는 비금속 원소보다 전기가 당연히 잘 통하죠. 모든 금속은 전기를 통하는 거예요. 그게 금속의 정의가 되는 거거든. 3번 비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보다 열을 잘 전달한다. 틀렸죠. 금속이 잘 전달하는 거지. 금속이 전기도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는 거예요. 4번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는 건 맞지. 잃으면 음이온 되는 게 아니고 양이온 돼야 되는 거잖아. 틀린 거야. 전자를 잘 잃어서 플러스 이온이 되기 쉬운 게 금속이라고.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 5번
비금속 원소는 상온 또는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만 존재하니 그렇지 않지. 기체, 고체, 액체 다 존재한다고. 틀린 거예요. 5번, 6번. 금속 원소에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얇게 펴지죠. 그쵸? 금속은 안 부서지지. 거의 원자 두께만큼 펴진다고. 펴짐성이 매우 좋은 게 금속이야. 7번. 수은과 브로민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는 맞죠. 수은도 액체, 금속 중에 유일한 액체 금속이 수은이고, 브로민은 비금속 중에 유일한 액체가 브로민인데, 브로민이 비금속이죠, 비금속. 그래서 둘 다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따라서 맞는 거는 2번하고 6번이 답이 되죠. 170번 주기율표 나와 있고 영역이 나와 있죠. 뭘 말하는 거냐면 1번이 전부 다 금속이란 이야기고 2번이 비금속, 그 다음에 이것도 비금속이죠. 똑같은 2번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이놈은 뭐다? 수소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원자번호 1번. 문제를 풀자고요. 기억, 수소는 1에 속하지 않고 2에 속하는 거잖아. 틀렸고. 영역 1에 속하는 원소들은 전부 금속이잖아. 대부분 다 고체가 맞죠. 수은을 제외한 다 고체라고. 디귿, 영역 2에 속하는 원소들은 비금속이잖아. 열도 잘 안 통하고 전기도 안 통해. 틀렸어.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171번. 그림은 세 가지 원소를 분류를 했죠. 자, 따라가다 보면 이주기 원소가 아닌 거는 나트륨밖에 없네. 그래서 니은이 나트륨 원소가 될 거고요. 나머지 두 개 중에 한 개가 리튬 1로 왔으니까 이쪽은 플로린이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고. 가는 비금속 원소인가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비금속이 맞으면 플로린, 아니면 리튬이 맞는 거잖아. 리튬은 금속인 거니까. 그 다음에 기역은 플로린이거든. 리튬과 같은 족이 아니죠. 같은 주기가 되는 건 맞는데 같은 족은 아니죠. 얘. 플로린이 17족이고 리튬이 1족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니은은 나트륨이거든. 금속 원소라고. 당연히 양이온 되기 쉽죠. 나트륨 뭐가 되는데 Na 플러스가 매우 잘 되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172번. 그림은 주기율표가 나와 있고 우리가 A, B, C, D, E 이걸 채워보자는 거지. 자, A가 바로 헬륨이 바로 나와야 되고요. B가 리튬, 그 다음에 C가 산소, D가 플로린, E가 네온.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F가 나트륨, G가 알루미늄 이렇게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류를 했죠. 가는 BFG 이렇게 가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나가 되는 거는 어떻게 분류했는 거야? 금속과 비금속을 분류한 거죠. 가가 금속 원소가 잡아 들어갔고 나는 비금속이 들어간 거니까. 자, 분류 기준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물에 녹는지는 아니고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고. 광택의 유무 맞죠? 금속은 광택이 나고 비금속 안 나잖아.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여부도 맞죠? 금속은 잘 통하고 비금속은 안 통하니까. 니은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5번입니다. 173번. 자, 주기율표가 나와 있죠. 가와 나는 둘 다 금속이죠. 금속. 뭐 가가 알칼리 금속이면 나는 알칼리 토금속이라 하는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둘 다 금속은 맞는 거잖아. 그지? 자, 다와라는 둘 다 비금속이죠. 다는 할로젠 원소가 되죠. 라는 비활성 기체지. 누구와도 반응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 문제를 보자고. 기역, 가와 나의 원소들은 금속이잖아. 실온에서 모두 고체가 맞죠. 전부 고체야. 맞는 표현이고. 다는 할로젠이죠. 실온에서 액체인 원소가 있다고. 뭐가 있죠? 플로린, 브로민, 아이오딘, 플로민,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기체거든. 근데 브로민 액체인 거야.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이오딘은 고체란 말이야. 그래서
다의 브로민이 액체 상태라고 실온에서. 그래서 암기를 꼭 하셔야 된다고. 금속 중에 액체는 유일한 게 수은이고 비금속 중에 액체는 유일한 게 브로민이라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디귿. 가와 나는 당연히 금속이니까 양이온되기 쉬운 게 맞고요. 다와 라는 비금속이긴 하지만 라는 반응을 아예 안 하죠. 이온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워낙에 안정해서 그대로 있다고. 그래서 이게 틀린 표현이야. 라 때문에 틀린 거야 이게. 틀린 표현. 따라서 기은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74번. 주기율표가 나와 있고 원소를 매칭해보자. A는 2주기 15족이면 바로 질소가 튀어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B가 산소가 바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C는 알루미늄 바로 나와야 되고, D는 인이 되죠. 인, P인. 그 다음에 E는 칼슘. 이걸 찾으면 일단 문제 다 풀었다는 이야기야. 자, 문제는 옳지 않은 걸 찾으라는 이야기네. 1번 A. A는 질소거든. 공기의 성분이 맞고 과자 봉지에 들어있잖아. 맞는 표현. B. 산소죠. 공기 성분 맞고 호흡에 쓰는 것도 맞죠. C. 알루미늄이거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얇게 펴짐으로 알루미늄 호일 이렇게 만든 데 쓰는 게 맞고. D. 인이죠. 비금속이 맞고요. 인은 성냥의 제조에 쓰이죠. 성냥 앞에 있는 게 인이거든. 그래서 맞는 표현. E. 칼슘이죠. 전기가 잘 통하는 건 맞는데 전선에 쓰진 않죠. 전선에 뭘 쓰는데 구리를 쓰잖아. 그래서 틀렸어. 따라서 5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175번. 자, 주기율표가 나와 있고 밑에 조건을 보게 되면 A와 B는 같은 족 원소라 했으니까 당연히 이 둘 중에 A나 B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 B와 C가 같은 주기라 그랬으면 반드시 이놈이 B가 돼야 되죠. 이놈이 B가 돼야 되고 이놈이 C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놈이 A가 되고 이놈이 D가 되겠네. 문제 다 풀었죠. 기역, 금속 원소는 몇 가지인데 하나밖에 없죠. A는 금속이 아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A는 뭔데? 수소잖아. 금속이 아니야. 그래서 한 가지가 맞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A와 D 중에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 이놈이죠. C. D가 아니고 C가 돼야 돼. 틀렸네. 자, A 수소 맞고 B는 나트륨 맞죠. C는 뭔데? C는 염소가 되고요. D는 네온이 되잖아. 이것도 다 맞죠.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뵐게요.